여기가 이제부터 우리가 살게 될 집이야. 아빠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. 곱게 뻗은 가로수 길끝에 자리한 아담한 젓갈색 2층 벽돌집이었습니다. 판판하고 둥근 돌들이 징검다리처럼 길에서 현관까지 쭉 이어져 있었고, 정원 한켠엔 새들이 물을 마시며 쉴 수 있는 돌 분수대도 있었습니다. 집 맨편으로는 길쭉하니 축구장만큼 넓은 들판이, 오른편으로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진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. 미아는 너무 좋아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. 집 뒤쪽으로 뛰어가 보니 노란 미끄럼틀과 초록 그네가 갖춰진 작은 놀이터도 있었습니다. 만세! 미아가 함성을 지르자 근처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던 갈색 다람쥐 한 마리가 후다닥 나무 위로 달아났습니다. 집안은 군데군데 낡은 티가 났지만 흰색 페인트 칠을 새로 한 덕에 말끔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. 1층에는 안갈색 벽난로가 있었고 2층 욕실에는 고풍스러운 욕조도 있었습니다. 미아가 쓰기로 한 방은 천장부터 창문틀까지 연한 분홍빛으로 한결한결 정성스럽게 칠해져 있었습니다. 엄마 아빠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미아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. 여긴 어딜까? 저기는 또 뭘까? 어떤 문은 좁은 식료품 저장고, 어떤 문은 캄캄한 지하실로 통했고 웬일인지 열리지 않는 문도 있었습니다. 2층의 한 방에는 문 안쪽에 커다란 전신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. 미아가 들뜬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자 흑갈색 단발머리를 한 귀여운 9살 여자아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. 작은 얼굴에 흰 복숭아처럼 뽀얗고 통통한 뺨, 속쌍꺼풀 진 큰 눈, 조그맣고 동그란 코, 부드러운 장밋빛 입술이 오목조목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. 미아는 발끝을 세우기도 하고 턱을 치켜들기도 하면서 거울 속 자신과 한창을 놀았습니다. 환한 햇살이 미아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. 방바닥을 기어다니던 무당벌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며 붕 날아올랐습니다. 방 밖으로 나와보니 엄마는 콧노래를 흥얼대며 이 방 저 방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. 한국에서 배편으로 보낸 이삿짐이 도착하면 어디에 뭘 놓을지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바람이 잘 통하는 방 하나를 자신의 작업실로 찜해놓고 엄마는 숲속에 비밀 아지트를 만든 어린 아이라도 된 양 기뻐했습니다. 미아의 엄마는 포근하고 귀여운 인상의 30대 여성이었고 또한 화장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형 작가였습니다. 점토를 섬세하게 빚고 잘 구워 구석구석 물감을 칠하는 방식으로 인형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. 특히 미아가 좋아하는 전래동화 속의 등장인물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. 엄마가 만든 인형들만 가지고도 작은 도시 하나는 너끈히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. 미아가 계단을 내려와 보니 아빠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며 오븐 따위 조리기구들의 성능을 점검해보고 있었습니다. 식기세척기와 음식물 분쇄기까지 잘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는 아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미아의 아빠는 푸근하고 다정한 인상의 30대 남성이었고 또한 한식 조리사였습니다. 군대 제대 후 뒤늦게 요리를 시작했지만 금세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아 차근차근 커리어를 다져왔고 최근에는 서울의 한 유명 호텔의 한식당에서 부수석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재능을 펼치고 싶다고 선언했던 겁니다. 친한 선배가 외국의 퓨전 식당을 차리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던 거죠. 아빠는
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예감이 든다고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빠는 엄마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아빠를 믿은 엄마가 미아를 설득했고 미아는 엄마 아빠를 믿고 따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함께 낯선 이국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겁니다. 벌써 되게 오래전인 듯한 그런 기억들을 미아가 떠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.